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 리버모어가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배운 거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 사실만 기억하자. 주가의 중요한 움직임 뒤에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그저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 이득을 취하면 된다. 따라서 따지려 하지 말고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남들보다 빨리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잊어라.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의 책에 소개된 투자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해보라. 1900년대에 크게 성공한 투자자이자 다우 이론의 창시자인 리처드 와이코프의 말입니다. 하루에 2조를 번 개인 투자자, 추세 매매의 아버지, 기관 투자자도 떨게 만든 개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4번의 파산, 3번의 이혼, 그리고 건총자살. 왜 그런 그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추억하고 아버지라 추앙하는 것일까요? 그건 신이 그에게만 주었던 특별한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투자. 그는 투자에서만큼은 천부적이었습니다. 천재가 노력하면 정말 무섭다는 말은 제시 리버모어에게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투자 이론과 원칙은 아직도 투자 수익 모형의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따르라는 말은 결국 제시 리버모어를 따르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세 매매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투자 대가들이 죽기 직전에 남기고 간 책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인생을 정리하며 한평생의 경험과 노하우의 정수를 책에 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가 그랬고,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투자의 원칙이 그럴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돈 버는 투자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또 나오죠. 추세를 따르라. 참 식상하면서도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세 매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고추장 떡볶이의 참맛을 느끼려면 마봉님 할머니의 원조 떡볶이를 맛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의 참맛을 느끼려면 추세 매매의 원조가 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원조답게 추세 매매의 원리와 활용 방법 등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가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추세 매매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딱 3단어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추세, 전환점.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제시 리버모어의 방법대로 투자를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추세는 어떤 게 추세인 건지, 전환점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측, 추세, 전환점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 3단어 잘 기억하면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 투자라는 게임. 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게임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투자는 게으르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2. 깊은 빡침.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문을 많이 들었다.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 왜냐하면 나는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3. 투자도 지침서가 필요하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에서도 제대로 된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공부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내 평생의 경험과 그 안에서 배웠던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한다. 4. 꼭 알려주고 싶은 것.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은 이런 노력에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5. 예측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시 리모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관심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투자란 그런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측하되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예측하되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측하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했을 때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 예측 사전 작업. 첫 번째, 일과. 나는 밤 10시쯤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을 청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충분히 잘 수 있고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일어나면 주요 조간신문을 읽으며 새로운 소식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분석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 조간신문의 소식은 대부분 전날 석간신문이나 속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침이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7. 신문 읽기. 나는 한쪽 구석에 실린 서너 줄의 단신도 일면의 기사만큼 중요하게 살펴봤다. 왜냐하면 그런 구석진 곳의 기사를 통해서 큰 수익을 여러 번 냈기 때문이다. 만약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원칙을 포기하고 새벽 1~2시까지도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찾아 헤매던 소식을 알아내려고 했다. 자, 여러분들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죠?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시 리모버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 대부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면 기분 전환을 하려 한다. 그리고 결국 저녁 시간에 술자리나 극장을 찾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지낸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남들보다 더 수익을 내려면 남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당신 말이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상 중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책을 다루는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책 중에서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가장 좋다는 투자와 관련된 책을 다루는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남들은 10분에서 20분 영상에 만족할 때 여러분들은 1시간가량의 영상을 소화하고 투자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영상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강의이고 공부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10억 금융계좌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9. 성공을 위해 희생하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혹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사람들이 누리는 다양한 활동을 기꺼이 희생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공부를 위한 아침 시간을 확보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 10.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에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결단을 내리는 천재가 아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고 깊이 고민한 결과다. 11. 투자도 과학이 될 수 있다. 제발 처음부터 주식시장도 법률이나 의학 분야처럼 제대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일정 부분 희생이 따라야 한다. 주식시장은 남들처럼 할 것 다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동안이라도 노력하고 지식을 쌓는다면 투자는 운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있다. 12. 예측 사전 작업. 두 번째, 선도주를 찾아라. 선도주는 보통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말하는 것이다. 선도주를 거래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하게 선도 업종과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서 국내 증시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업종 테마가 있잖아요. 여기 업종 테마 클릭하시면 업종별 시세, 전일 대비 몇 %가 상승했는지 이런 등락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는 것, 그리고 뉴스와 업종별 시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신문의 내용과 테마가, 업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매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도주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미래나노텍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의 특징을 공부하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도 발굴해서 큰 수익을 내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 집중하라. 선도 업종을 찾았다면 그 안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렇게 몇 개의 후보 업종, 몇 개의 후보 종목을 추려 3개에서 5개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종목 수가 많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익도 좋지 않았다. 14. 상승세를 타는 업종을 찾아라. 특정 업종이 치고 나가면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다. 선도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업종별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모아두시고 그쪽으로 막 주가가 갑자기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뭔가 큰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그 흐름이 확인이 됐다면 왜 그 업종에 돈이 몰리는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지금 이 업종에 돈이 몰리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것이 지속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하고 그 작업이 완료됐을 때 차트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15. 반드시 지켜야 할 선도주 2원칙. 첫째,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그날 시장을 주도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둘째, 선도주에 집중하고 고점이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 선도주의 상승세는 꽤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 자,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선도주는 상승세가 꽤 오래 유지된다. 선도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시장을 주도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목민 투자자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죠? 제시 리버모어는 여러분들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책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깊이 곱씹어보고 느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괜히 원조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날의 선도주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네이버 금융에서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11월 14일 날 상한가 및 거래량 1000만 주 일단 상한가로 보시고요. 거기서 거래량을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혹은 그 정도 수준으로 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공부 목적이지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11월 14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 종목이 그 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14일 날 거래량 1000만 주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리고 나서도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이때보다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추세. 처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모양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왜 급등을 했는지 기업조사, 기본적인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이유를 확인했을 때 이 이유가 아직도 유지가 될 것인가, 그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수익이 날 것인가, 지금 날 조짐이 보이는가, 아니면 향후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차트의 도움을 받아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상한가가 터지고 거래량 1000만 주가 딱 터졌다라는 걸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상한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여기서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운 것들이 쓸모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지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 그리고 다시 평소보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대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말하는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분석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비슷하구나,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 리버모어가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배운 거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 원조의 책,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 시장을 주도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100년 전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그렇다는 건 뭐죠? 정말 검증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지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확인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16. 예측 사전 작업 세 번째. 추세를 먼저 확인하라. 자, 여러분 이제 예측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방법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일단 확실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인다.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시그널 첫 번째예요. 그런 움직임이 막 시작될 무렵 며칠 동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며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 며칠 동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조정 국면 동안 며칠 전보다 주식의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소폭 조정에 결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하루 이틀이면 주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여겼다. 자,
자, 보시면 코이즈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17) 추세가 정해지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일정한 기간에 시장이 확실한 움직임을 보인 이후라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소식도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혹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과거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은 묻어두고 오직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만 주목하자. 18. 정상 흐름.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 흐름과 비정상적 흐름을 구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시 리버모어는 예시를 들어가며 정상 흐름을 설명을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차트를 만들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가격이 $50였다. 그리고 흐름이 시작되자 가격이 서서히 오르며 $54가 되었다. 그런 다음 하루 이틀 정도 조정 국면을 통해 주가는 다시 $2 떨어진 $52가 되었다. 다시 사흘이 지나 흐름이 시작되며 이번엔 59에서 $60까지 올랐다. 이 정도라면 다음 조정에 $3 정도 조정돼야 하는데 $1.5 정도로 그쳤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 거래량은 상승이 시작되던 초기의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고점들이 나타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일반적인 조정 없이 주가는 $60에서 $68나 $70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다. 이때 $70에서 $65까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가격 상승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제시 리버모어가 설명한 예시를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의 기울기도 보시고요. 조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도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기울기도 점점 가팔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제시 리버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정상적 흐름은 어떤 것인지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6, 다음 날에는 $7, 다시 $8, $10가 오르며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그날 장이 마감되기 직전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7에서 $8가량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떨까?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러한 조정 국면이 $1에서 $2 범위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되었다. 그렇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이 상승세가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이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다. 하락의 가장 큰 신호는 불과 하루 만에 $6 이상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추세를 이어나가는 중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큰 폭의 조정은 무시해선 안 될 신호다. 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제시 리버모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번에 조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꼬꾸러지면 이것이 바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앞 시간에서 배웠던 헤드앤숄더, 그거를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헤드앤숄더라는 이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원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거죠. 20. 위험신호 발생 시 무조건 튀어라. 일단 위험신호가 보이면 나는 절대로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걸 털고 시장에서 나올 뿐이다. 며칠이 지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다면 그때 얼마든지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 돈도 지키고 쓸데없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21.
올라가면 팔자? 흥미롭게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위험 신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좀 더 올라가면 팔자. 하지만 주식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만다. 다시 시장이 계속 유리하게 전개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희망사항일까? 마음속에 조금만 더라는 희망이 생긴다면 팔아야 할 시점이다. 22. 부의 기회, 전환점.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강조드린 세 단어 중에 전환점 나왔습니다. 자, 이 전환점은 돌파 개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조의 설명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때 당시 역시나 지지와 저항, 돌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환점에 대해서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장이 최소 저항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나타나 확실하게 상승세와 하락세를 가로막는 힘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제대로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때가 행동에 나설 시점, 전환점이다. 돈은 바로 그때 벌 수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막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 무렵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경우 절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자, 제시 리버모어는 전환점에서 5%나 10%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얼마의 높은 가격, 얼마 정도의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계속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요한 움직임은 48시간 안에 결정되며 따라서 이 시점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이 문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보통 중요한 움직임은 48시간 안에 결정이 된다. 만약에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그 근처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48시간 이내에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자, 이것도 역시나 5거래일 안에 승부를 내라는 것과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23. 전환점 예시.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전환점을 제시 리버모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거를 매매 타이밍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자의 이야기,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요. 머릿속으로 주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랜 시간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어떤 주식이 마침내 저점으로 볼 수 있는 40달러에 도달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주가는 45달러로 반등했고 그 다음날 약 일주일가량 2달러에서 3달러 범위 안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49달러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후 다시 며칠 동안 시장은 움직임이 둔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활기를 되찾으며 주가가 3에서 4달러 가량 내려간 46달러 선에서 머물더니 4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때야말로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때다. 이 주식이 진짜로 하락세로 들어간 것이라면 반등이 일어나기 전에 전환점인 40달러보다 3달러 낮은 가격에서 매매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주식의 가격이 4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매수 시점이며 이렇게 형성된 저점에서 3달러 이상 반등하면 바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 또한 40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그 폭이 3달러 미만이라면 주가가 43달러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 바로 매수에 나서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찝어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정말 세심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시 리버모어는 이 원조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지금 현대적인 해석보다도 훨씬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공 비급 같은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칙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정말 직관적 표현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원칙,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심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한번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 오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꽤 오랜 시간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 그리고 40달러에서 반등했습니다. 자, 보시면 45달러가 여러분들이 그냥 45달러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2.5%나 상승한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12.5%나 가격 상승이 이뤄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42에서 43달러까지 조정을 받는데, 자, 이거는 45달러에서 4에서 5%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49달러로 상승하는데, 이거는 42에서 43, 이 조정된 부분으로부터 16.6%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상승세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일어나는데 49달러에서 6에서 8% 감소합니다.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감소폭보다 이 감소폭이 더 작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하고 40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폭이 이 조정폭보다 큰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저점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격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것을 확인을 하고, 앞에서도 그랬죠?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에서 7.5%, 43달러라고 하면 40달러에서 7.5% 상승했을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7.5, 12.5, 16.6 이런 퍼센테이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이 이론을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원조의 이야기는 허투루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투자자는 저점에서 7.5%가 오르면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세고 뭐고 이런 거 모르고 내가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서 한 7%, 5% 상승을 하면 아예 그냥 상승 추세로 봐버리고 거기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투자가들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꼭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전환점 주의사항. 전환점을 넘은 후에도 관찰을 멈추면 안 된다. 전환점을 넘어선 다음에도 주가 상승에 힘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힘이라고 한다면 상승에서는 거래량 증가, 조정에서는 거래량 급감, 그러면서 상승폭은 커지고 조정폭은 작아지고, 이것이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환점을 넘어선 다음 힘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과감하게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대규모 매도세를 동반하며 급락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25. 매수하기 좋은 사례.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새롭게 상장된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식은 20달러 정도가 최고 가격이며 바로 2에서 3년 전쯤 기록된 가격이다. 그런데 만일 소위 말하는 호재가 연속으로 일어나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보통 주가가 신고가에 도달했을 때 바로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때 신규 상장을 처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다가 연속적으로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요 시점, 여기를 뚫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을 보이는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상장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요때 기업 분석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매수하기 좋지 않은 사례, 요것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에서 7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다시 20달러 정도 떨어진 주식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주식은 이후 1년에서 2년가량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다시 이전 저점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고? 그 회사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50에서 한 70달러 거래가 되다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 수준인 20달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에서 2년간 지지부진하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다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좋은 신호겠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 회사에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 지금 주가가 천천히 빠지면서 이렇게 1, 2년간 바닥을 다졌다라는 거는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정말 남은 사람, 찐만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판다? 자, 여러분들, 누가 팔까요? 제가 봤을 땐 회사 내부자가 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이 신호가 정말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앞에 차트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내부자들 있잖아요. 내부자들은 이때 다 팔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때 내부자들이 많이 팝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올라갈 때가 이제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가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론 제 해석이 제시 리버모어보다 훨씬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름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 반전 전환점. 반전 전환점은 거의 언제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매수 절정기와 함께 발생한다. 대량의 매수와 매도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량의 증가는 전환점을 이해하는 필수 요소로 전환점을 확인해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시면 반전 전환점은 언제나, 거의 언제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매수 절정기와 함께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터졌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반전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반전 전환점에서의 거래량은 일일 평균 거래량의 50에서 50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반전 전환점은 특정한 흐름이 장기간 계속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마디 매우 중요하고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는 반전 전환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반전 전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업종을 살펴본다. 업종 내에서 내가 주목하는 종목 외에 다른 한 개 이상의 종목이 비슷한 흐름을 따라간다면 반전 전환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업종 내에서 비슷한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반전 전환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8. 기대 이상의 작업, 전환점 분석. 전환점을 예상해서 표시해놓는 작업은 기대 이상이었다. 전환점 분석 작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자, 여러분들, 전환점을 연결해서 지지와 저항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지선과 저항선 그어가지고 투자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분석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 기다림의 예시. 자, 이 책이 좋았던 것은 저자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시 리버머조차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자, 추세 원조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시거나 책을 보시면서 직접 차트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상당 기간 22달러에서 28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50달러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8달러에서 29달러 사이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시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주가가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안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28달러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이후에도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할 뿐더러 그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 보시면 제시 리버머도 차트만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이 주식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50달러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제시 리버머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 분석,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를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가겠다라는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요.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많이 높이고 그것을 거래량과 주가와 연계해서 분석해 보시는 30. 24달러에 샀으면 좋잖아요. 50달러 가치가 있는 좋은 주식 15달러 정도에서 미리 사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첫 번째, 50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내재 가치 평가를 잘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25달러에 샀는데 22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좋은 주식이라면 왜 사람들이 팔까? 세 번째,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이 옳았어도 주가가 22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다면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까? 혹여나 더 떨어진다면 당신은 버틸지 몰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 자, 이거는 가치 투자자인 존 템플턴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존 템플턴이 뭐라고 했죠? 매도는 매도를 부른다. 매수는 매수를 부른다. 사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투자를 가치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판단이 맞다면 해당 종목을 계속 저가 매수해야 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종목을 발견한다면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31. 시작부터 바로 수익을 보는 투자법.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나는 매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이익을 보는 투자에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 나는 이른바 심리적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시작했다. 심리적 시간이란,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매우 강해서 중간에 물러서는 일 없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전환점, 그것이 바로 이 심리적 시간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추세, 전환점, 심리적 시간.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부,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추세와 전환점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그리고 추세와 전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심리적 시간,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48시간 이내, 그 시간이 되겠죠. 그때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시간이라고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건 이 특정한 주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2. 나도 실수한다.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확실한 상황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제나 이익을 보고 싶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나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고유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33. 가장 무서운 적. 투자는 도박판과 매우 비슷하다. 돈을 걸 때마다 그만큼 돈을 따고 싶다. 판이 벌어질 때마다 모든 판에 다 끼고 싶다. 그게 바로 게임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것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걸 때마다 그만큼 돈을 따고 싶다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따르고 시장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판이 벌어질 때마다 모든 판에 다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나의 승률이 50% 이상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시점, 앞에서 말한 심리적 시간, 그 타이밍에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차트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승률과 확신은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에 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보는 기본적인 사안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익, 그리고 요건 이제 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신제품, 그리고 뭐 내부자 매수, 어떤 신사업,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 가장 중요하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시 본 거는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하시고 차트를 보셔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34. 두 번째 무서운 적, 희망과 두려움.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거 내가 나도 이런데 라는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제시 리버모어의 경험담이니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30의 주식을 한 주 샀다. 그 다음날 주가가 갑자기 $32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날 다시 주가가 떨어져 하루 동안 발생한 이익을 실제로 손에 넣지 못하게 될까봐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서둘러 주식을 처분해 그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챙기려 든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작은 이익을 챙길 때가 아니다. 그 전날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2라는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단 하루 만에 $2의 이익이 났다면 다시 그 다음 날에는 $3의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5의 이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35. 추세와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주가와 시장의 흐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았다면 $2라는 작은 이익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어라. 흐름이 좋다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서 그대로 기다려라. 36. 추세와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두 번째 이야기. 반대로 $30에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28가 되면서 $2 손해를 봤다면 어떨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떨어져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까봐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다음날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실 이때 정말로 염려해야 한다. 지금 $2 손해가 $10 이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은 그냥 놔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와닿습니다. 자, 이익은 그냥 놔둬도 아무런 상관없지만 37. 스스로를 보호하라. 37. 스스로를 보호하라. 투자자에게 미천은 생명과도 같다.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기회에 주식을 더 사들여 손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신호는 반드시 있다.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앞서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주기 마련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9. 실시간 주가 확인.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나 역시 실시간 주가 변동을 확인하고 기록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즉시 내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록했을 때야 비로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고 거기에 막 뛰어들어가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실패라는 거죠. 자, 제시 리버모어가 강조하는 건 충분히 내가 기록을 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기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연역,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라는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전환점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40. 자신만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황판을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록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기록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스스로의 기록에서 얻어지는 생각은 매우 소중한 자신만의 비법인 셈이다. 41. 크게 상승했다면 깊이 새겨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주가가 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팔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15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그저 너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르게 주식을 팔아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42. 크게 하락했다면? 반대로 이전 수준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주식의 현재 가격 수준이 낮아 보일지라도 그 실질적인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43. 산속의 투자고수. 산속에 살면서 3일이나 늦은 시세 자료를 받아보면서도 언제나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다. 그는 고작 1년에 두어 차례 산에서 내려와 거래를 했다. 그는 자신의 비결을 기록에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는 게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움직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돈을 긁어 모은 것이다. 내가 기록을 시작했던 것도 그 산속의 투자고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였다. 44. 거역할 수 없는 힘. 이 사실만 기억하자. 주가의 중요한 움직임 뒤에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움직임이 앞에 뭐라고 했죠? 큰 거래량. 정말 이 큰 거래량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역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해내서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움직임 뒤에 붙는 온갖 이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움직임 뒤에 붙는 이유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중요한 움직임 이전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 이득을 취하면 된다. 따라서 따지려 하지 말고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45. 관찰의 팁.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은 당일 유망 주식들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자, 이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유망 주식 몇 개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이 몇 개의 주식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집중해서 투자해라. 유망 주식 몇 개를 분석해라. 업종 내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을 봐라. 당일 유망했던 주식들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이죠. 46. 욕심을 다스리는 팁. 자, 이것도 남석환 투자자가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절반은 따로 빼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게 되고요.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러분들 철저히 지키시고, 책에서 제시 리버모어가 사실 이 책을 죽기 직전에 썼잖아요. 그런 후회가 여기 막 묻어나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담도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매우 후회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책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망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그 돈을 다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계속 다른 계좌에 좀 이렇게 빼놓고 그런 돈을 보면서 약간 안정을 취하시는 게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47. 주가는 결국 수익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시 리버모어도 기본적인 분석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결국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올리고 있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나 탐욕,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업의 미래 수익과 역량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48. 100만 달러짜리 실수.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화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제시 리버모어는 면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기본적 분석으로 확신은 한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그런 내재 가치라는 단어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면화의 내재 가치를 제시 리버모어는 마음속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겠다. 면화의 지금 내재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용히 사들였어요. 사들였는데 딱 이 상황인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거를 한 6번 반복하니까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실에서 엄청난 우울감을 맛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책에 내가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2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을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애초에 면화 가격의 전환점이 12센트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는데 그 12센트가 되기도 전에 2만 베일이나 매수를 먼저 한 거예요. 시장 상황이 무르익기 전에 행동에 나선 거죠. 자, 두 번째가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했다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는 후회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철저히 준비가 됐고 분석이 됐다라고 하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결정이 되고 손절 가격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서 실수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그 실수를 보완해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를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공부를 해 나가셔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50. 단타는 사기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면 진짜 큰 노력 없이 아주 쉽게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10달러의 주식을 사서 어쨌든 10달러가 넘으면 팔아치우는 식으로 거래를 계속하면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정말 노력하고 연구하고 진지하게 내가 투자로 정말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그 어떤 투자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며 책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제시 리버모어의 핵심 성공 포인트, 피라미딩 기법 등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맨 뒤에 제시 리버모어가 시세표를 자기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의 법칙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던 투자자였고 누구보다 열과 성의를 다했던 투자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비극적 만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술적 분석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검색을 해봤어요. 왜 제시 리버모어가 망했는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유서에 이렇게 썼대요. 모든 것들이 내게 등을 돌려버렸어. 싸우는데도 지쳐버렸어. 나는 실패자야. 이 유언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제시 리버모어의 허영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여기 보시면 방탕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았다. 방 12개짜리 호화주택, 고급 맨션,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있었고 90m의 고급 요트를 타고 가다랑어 낚시를 즐겼다.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팜비치의 휴양지를 오갔다. 여성 편력도 심해 여배우 등과의 연문이 끊이지 않았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실종소 등을 빚기도 했다. 사치와 방종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마음가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시 리버모어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투자를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책 읽어드리면서도 종종 제가 돈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타짜의 실제 주인공의 인생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정말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두 번인가 세 번? 이게 거의 51분짜리 영상인데 재밌습니다. 2번 봤어요. 왜 이 타짜 실제 주인공이 결국에는 농부가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영상 뒤에 보면 이 제자가 타짜의 주인공이고요. 이 스승은 이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보면 이 스승이 맨 마지막에 이 제자, 타짜의 실제 주인공한테 가서 너 다시 한번 투자해볼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자, 타짜의 실제 주인공은 정말 이제 나는 투자 안 하겠다 라고 딱 끊습니다. 근데 딱 이 영상을 보시면은 스승은 감정 조절을 잘해요. 언제나 이렇게 약간 냉정한 수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꾸준한 이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타짜의 실제 주인공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욱하고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방탕합니다. 제시 리버모어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유의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단기 투자 하시려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큰 돈은 여러분들 장기 가치 투자로 가시고요. 작은 돈은 단기 기술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사치와 유흥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투자가 뭔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잘못이 없어요.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충분히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돈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노력해서 번 돈은 절대 쉽게 못 씁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노력하시고 큰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